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평화행보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평화행보예요. 평화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라는 거를 이제 매주 열잖아요. 근데 오늘은 국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4월 27일 이곳 판문점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는 70년 분단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문점이다라고 하면은 영화 JSA에서 이병헌 님이 손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다면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도보다리를 걷는 남북 두 정상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정파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로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입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또 새로운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오늘 국회가 아닌 김민지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여기서 회의한 겁니까? 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이죠. 민주당 지도부가 회의 장소를 아예 이곳으로 옮겨서 나름 평화 행보다 이렇게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곳에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많은 지도부 의원들이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평화의 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산책을 했던 도보다리라든지 기념식수를 한 장소 등을 쭉 둘러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던 그 장소였죠. 그 회담장을 둘러보던 중에 좀 재밌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장면입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군입니다. 북한군, 그러네요. 북한군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왔다가 이제 안쪽에서 일어나는 국회의원들의 있던 활동을 좀 감시하는 모습 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해찬 대표와 이제 유리창 사이로 마주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창밖을 바라보니까 북한군 병사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코앞에서 이제 이해찬 대표를 촬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자, 이 민주당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회의를 한 것. 글쎄요, 이게 지금 하 팀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남북 관계가 비핵화 진전이 있었다면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미북 정상회담도 교착 상태에 빠져들어가지고 심지어 대화가 재개될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만 가서 거기에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이니까 가서 최고위원회를 열면은 그것이 과연 평화가 담보가 되느냐. 예. 그래서 평화가 담보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군요. 예. 오늘 민주당의 이제 JSA 오늘 아침 회의가 이제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석한 민주당 쪽의 한 인사가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장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찍히는 거지.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든지 이해찬 대표도 북한군을 향해서 저렇게 잠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엄격하게 손을 흔들면 안 된다면서요,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게 JSA가 공동경비구역 아닙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병헌 당시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 저긴 굉장히 삼엄한 지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래 저기에서 한국전쟁을 종료하면서 정전 협정을 맺었던 곳이기도 하고, 예. 남과 북이 유일하게 서로 코앞에서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분단이 지속된 한에 있어서는 저기는 굉장히 철통 같은 경계와 삼엄한 분위기, 긴장의 분위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기를 가더라도 따로 견학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하. 저기 직접 JS의 현장에 가서 저렇게 북한군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소론다는 것은 거의 김현 대변인과 김현 전 대변인과 지금 이해찬 대표 거의 관광 분위기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절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이제 돼서 남북 간에 이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하고 예. 서로 간에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북측이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우리 쪽 지역만 사람들이 조금 갈 수 있는 것이지 북측은 여전히 저렇게 색안경 끼고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을 저기서 열으면서 정말 평화가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기를 기원한다. 저는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대한 기대 표명과 함께 지금의 엄연한 한반도의 안보 현실도 같이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평화 증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손 흔들면서 마치 관광 온 것처럼 대하는 것은 안보의식 자체에서 굉장히 좀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민지 기자, 다른 당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 내부 사정이 좋지 않고 북미 또 남북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도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밋빛 평화 노름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당사를 JSA로 옮겨라. 옮겨라.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또 예.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부대를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장병의 노고를 1분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목소리도 전달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저렇게 이제 오늘 JSA에서 아침 회의를 열면서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평화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행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입니다. 빨리 국회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이러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더 이상의 태압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강원도 산불을 다룬다고 하면서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식은 버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추경을 심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막말 회사의 오너입니까? 아니면 이중잣대 CEO입니까? 국회는 파행되어도 민생은 쇼잉이나 하면서 유독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요즘에 약간의 민주당의 그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당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회가 좀 마비가 됐을 때 한국당을 좀 설득하는 모양새였다면 요즘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거칠어졌어요. 이해찬 대표는 용납이 안 된다. 뭐 가식을 지금 한국당의 행태는 가식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막말 회사의 오너입니까? 황교안 대표? 이게 지금 국회 상황을 푸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한국당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의 그 전략을 좀 바꾸지 않았나. 전략을 바꿨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지금 뭐 패스트트랙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끌어들여서 지금 이제 투경도 논의하고 해서 이제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예. 지금 아무리 봐도 도저히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차피 안 들어올 거면 이제는 비난할 거는 비난하고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서 단독 국회라도 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전략을 바꾼 거 아닌가.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뭔가 유화책을 쓰다가 이제는 아예 강공 노선으로 갑자기 바뀌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을 뭐 이제 국회로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차하면 자유한국당을 약간 민주당이 패칭할 뭐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어제까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고 한국당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 민주당 단독이라도 국회를 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헝가리에서 난 사고도 있고 이런 와중에 좀 정쟁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을 느꼈어일 텐데요. 일단 주말까지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을 설득해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조금은 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요 여전히 민주당이 조금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좀 볼멘 소리를 내놨는데요.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6월 3일이 되는 워킹데이 첫날에 국회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우리 당의 의지는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일단은 소집이 불발됐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해가지고 더욱더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일방 강행 의지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게 없죠. 결국은 4월 패스트트랙 정국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협상에 응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왔잖아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간에 뭐랄까요. 처음에 왜 상견례 한다고 만났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뭐 누님 얘기도 나오고요. 맥주도 사줄게 뭐 등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도 요즘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굉장히 뭐 뼈가 있는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지난주부터 누나 아닌 나선배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제 누나가 아니라 나선배. 그러니까 지금 처음 원내대표에 새로 취임하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좋았잖아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예. 누나가 밥 잘 사줄게 하면서 사실 짜장면도 사준 걸로 또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좀 시작이 좋았다 싶었는데 결국은 이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라는 게 패스트트랙으로 촉발이 돼가지고 지금 감정 싸움으로 가 있는데 여기에 막말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서로 간에 감정을 자극한 데다가 최근에 또 외교관 기밀 유출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 건이 있으니까 또 한국당하고 민주당은 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대통령이 또 상식과 기본 이야기하니까 또 한교안 대표도 또 다시 거기에 또 맞받아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문제로 좀 국회를 뛰쳐나간 한국당을 돌이켜오는 문제인데 여기에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켜지는 거예요. 막말, 그다음에 대통령 발언, 또 황교안 대표 발언, 그다음 강효상 의원 사건. 예. 그러니까 더 실타래가 복잡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온 것처럼 누나라고 안 하고 이제는 나선배라고 한다. 그리고 유아틱하다. 예. 아니 이제 누나라고 했던 사람이 동생이 유아틱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노골적인 이건 비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해가 안 간다. 저 착한 동생 이렇게 배렸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 정말 저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처음에 여기 해결할 때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나 철회 정도를 요구했잖아요. 예. 가장 높은 게 철회였죠. 근데 철회는 어렵겠죠. 그러면 유감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감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또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너무 기싸움과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예. 정말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예. 볼수록 사람들 국민 입장에서 지금 짜증만 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 김 박사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누나라고 부르다가 나선배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제 남녀 학생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게 아주 좀 그게 좀 이상하니까 오빠 누나 이런 얘기를 안 부르고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원래는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형이라고 불렀는데 저기서 나선배라고 하는 거는 조직원 사이에서 선후배 사이에 말 그대로 나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 이걸 이제 선배, 후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누나, 동생 하는 거는 그 감정을 벗어나는 거죠. 개인적인 친근감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실은 이견이 많이 있더라도 예. 양당의 이견이 있더라도 그게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누나 오빠라고 부르던 게 이제 나선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건 내 당의 주장을 확실하게 나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이제 기밀 유출 그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리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행태는 비상식적입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이를 두고도 공방이 매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상식에 단도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황교안 대표는 이제 대응에 나섰는데요. 상식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여야 간에 이렇게 좀 감정 싸움으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가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한 의원으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급기야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김영철 숙청했고 김혁철 처형했고 심지어 자기 여동생 김여정까지 지금 근신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좀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지도자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 글쎄요,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더군요. 정말 저런 식의 이제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말들 쏟아내니까 국회가 계속 공전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물론 이제 속마음은 그거였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이나 논란이 될 때마다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예. 왜 회전민사 하느냐,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빗댈 게 따로 있지.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이거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만,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서 김영철과 이 김성애를 지금 예. 처형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안 묻고 김정은 책임을 물으니까 오히려 김정은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왜 문제가 되냐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간직한 게 뭡니까? 북한 정권의 야만성을 계속 지적했던 정당 아닙니까?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계속 문제 제기했던 정당인데, 예. 김정은이가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는 것을 오히려 문재인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 예. 자기 스스로 돌아오면하게 됐고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이 됩니다. 예. 왜 저런 말들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예. 또 하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위원회에서 굳이 또 대놓고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기밀 유출을 갖다가 이게 공익제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본과 상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기도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한국당에 대해서 매섭게 원칙적 입장과 요구를 계속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원칙적 입장 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판문점 가서도 좋은 이야기로 갔지만 예. 김현 대변인 같은 경우 막 좋아가지고 북한 사람만 보니까 좋아서 우리 여기서 손 흔들잖아요. 북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대통령은 같이 협치의 대상이고 입법 활동을 해야 될 같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에 대해서는 모든 사사건건이 원칙을 대면서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예. 김정은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저렇게 정용기 정책위장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결국 말꼬리가 잡히면 또 결국 이 국회가 또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분명히 내일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